자, 이번 시간 10분 영상 따라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ITQ 마스터 강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10분 영상 따라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1228 자, 빼기 일람표라는 엑셀 파일을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강의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찾아보기 눌러서 자,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바탕화면 클릭해 보면 일람표 엑셀 파일이 나와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아래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일람표를 보고 조건에 맞게 처리하시오. 자, 이 파일은 다운로드 받았는데 바탕화면에 받았죠. 자, 모든 데이터에서 시계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A열과 1행 사이를 A열과 1행 사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작업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하시고 도둠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둠 엔터. 자, 11포인트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숫자 및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하래요. 근데 가운데 정렬할 것이 여기도 있고 숫자는 이렇게 몰려 있고, 자,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것이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버리면 가장 편하겠죠? 자, 가운데 정렬 다 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는데 숫자가 너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 약간 오른쪽에 여백을 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회계서식 지정입니다. 그리고 회계서식을 지정하게 되면은 천 단위 기호, 컴마는 자동으로 찍혀지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홈 탭의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 바로 회계서식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 여백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생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다 완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이라는 거 여기를 눌러주는 거, 그리고 회계 서식은 오른쪽, 그 다음 문자는 가운데 정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3에서 C7 영역에 국어 점수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이름 정의하려면 먼저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범위는 항상 뭐라고 하자? 국어 점수라고 하자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른 범위가 꼭 요 범위만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C3에서 C7까지 이 범위만 이름을 뭐라고 하자? 여기 이름 상자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국어 점수 이렇게 입력해서 이 범위는 항상 이 국어 점수라고 해서 이 범위를 사용하자. 그래서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가가지고 멀리 있을 때, 자, 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와야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이 범위에다가 뭘 해놨으니까 국어 점수라고 이름을 정의해놨으니까 항상 이 범위를 할 때는 범위 C3에서 C7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지 않아도 국어 점수라고만 입력해도 이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는 항상 이 국어 점수라는 걸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국어 점수 하면 항상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번지는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 범위를 딱 묶어주는 걸 역할을 하는데 그 고정 절대 번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름 정의가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3에서 2,7하고 나와있는데 2,3에서 2,7이면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2,3에서 2,7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여기 뒤에다가
이 점수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점을 붙이래요. 여기처럼 79점 이렇게 나타나게. 자, 그러려면은 셀 서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여기 아예 나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을 이 창을 부를 때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범위 잡은 다음에 뭘 눌러주시면 컨트롤 키, 왼쪽에 컨트롤 키하고 1을, 숫자 1, 그 위에 숫자 1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숫자 1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따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기 범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 서식 창이 열려지게 되고요. 자, 이런 점이라는 것을 내가 붙여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은 셀 서식 창의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내가 원하는 형식이잖아요. 사용자 지정 눌러주셔가지고 이 숫자를 대신하는 것은 0과 샵이 있습니다. 0과 샵. 자, 샵만 나와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0은 표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0과 샵이 있는데, 자, 0 값이 나와 있을 때 0 값은 여기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샵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샵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샵 해도 이 값 대신에 79가 여기 나타났잖아요. 그죠? 또 0으로 해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0이나 샵으로 할 수 있는데 0으로 하게 되면은 0 데이터 값 중에서 0이 있을 때는 0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나는 0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샵 이렇게 해주면 0 값이 있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0과 샵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0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샵으로 쓰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0을 지금 선택해서 나와 있죠. 0을 선택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0 클릭하시고 뒤에다가 점이라는 것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 해가지고 점 이렇게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여기 딱 이게 점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문자를 붙여줬습니다. 자, 점 붙였고 확인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뭐만 나타나죠? 예, 숫자만 나타나죠. 이것은 그냥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점 표시하는 거 셀 서식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작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국어 점수를 구하는 겁니다. 29번지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자, 는 해주시고 자, 합계는 썸입니다. 이 함수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합계는 썸 SU까지만 치면 썸이 나올 거예요. 다 치지 않으셔도 돼요. 함수 썸이 나오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까지 다 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넘버 1, 넘버 2는 하나씩 선택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범위를 잡아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냥 넘버 1이라고 해서 숫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도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자, 합계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갈수록 저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C3에서 C4 여기까지만 C3에서 C6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니까 국어점수 C3에서 C7이 아니라 국어점수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 범위는 항상 이름이 뭐다? 국어점수다. 그래서 어디서든 이 범위를 쓰려면은 국어점수로 그냥 입력해 버리시면 바로 이 범위가 잡혀진다는 거. 자,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435가 나왔고요. 예, 점수 산출 후에는 회계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회계서식 아까 뭐라고 했죠? 홈 탭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 회계서식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회계서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범위가 국어점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니까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그냥 직접 여기서 해볼게요. 자, sum, su 딱 치고, sum 더블 클릭하시고, 그냥 내가 이 범위를 몰라요. 근데 국어점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국어점수. 여기서 가로를 딱 닫아버리면, 알아서 이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내가 이 범위를 잡은 게 아니고 나는 국어점수만 입력했는데 국어점수라는 이름이 정의된 이 범위가 알아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점수라고 넣으면 항상 이 범위니까 절대번지 효과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면 똑같이 435 결과가 나오고요. 난 여기에다가 이 범위에 평균을 구하고 싶다. 는 하고 에버리지죠. 평균은. 자, 그래서 AV만 치면 에버리지 나오잖아요. 에버리지 더블 클릭해 주시고 범위는 모르겠다. 거기 귀찮으니까 뭐라고 아까 알려줬죠? 국어점수라고 했다. 국어점수 이렇게 입력하고 가로 닫으면 항상 이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절대번지입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이 범위의 평균이 딱 이렇게 나와요. 자, 이처럼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범위 설정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부 서식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 내용이 바로 조건부 서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되면 서식을 달리해서 다른 것들은 검정색으로 그냥 보통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파란색으로 굵게라는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가 95점 이상인 거 두 개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95 이상, 요거 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행 전체. 이 행 전체에다가 그 서식을 지정하래요. 그러려면 다 지정해야 되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항목은 안 들어갑니다. 데이터에서 95 이상인 거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5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홈 탭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나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자, 새 규칙 항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새 규칙을 눌러서 여기 보니까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수식을. 자, 수식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점수? 영어 점수. 영어 점수니까 영어 점수 맨 위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놓고 커서 갖다 놓고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클릭해 주시면 달러가 다 붙었네. 원래는 D3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처럼 D3 나와 있는데 달러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절대번지로 만들어줘. 이게 절대번지예요. 이렇게 달러를 붙여준 거. 자, 아까 이름 정의가 바로 이렇게 달러를 붙여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D열만 하라는 얘기죠. D열만. D열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D 앞에 달러가 붙었다는 얘기는 D열만 하고 다른 데는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여기 3 앞에 달러가 붙으면 이것만 하는 거죠. 3행만 하라. 3행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 앞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되죠. 지워줘야 3도 보고 4도 보고 5, 6, 7 그래서 D열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렇게 훑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D는 달러가 붙어도 되지만 행에는 열은 달러가 붙으면 행은 달러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뭐야? 95 이상인 거 이상이니까 뭐죠? 크거나 같다. 항상 크거나 같다. 9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95 이상인 거를 여기서 쫙 찾아줘서 그것만 서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파랑색으로 파랑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실제 95 이상인 것만 전체 행 전체가 이렇게 파랑 굵게로 지정이 되는데 이거를 조건부 서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했고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그냥 일람표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최종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최종 일람표
해서 저장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제목 표시줄에. 자, 그래서 오늘 다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